야, 주식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부동산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게 왜 불로소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불로소득을 좀 차단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적절한 금투세는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금투세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불로소득보다는 이제 노동소득에 좀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좋다라고. 박사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종목을 각오하고 딱 네. 하나만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아픈 소리를 하나 하면 이제 금투세 얘기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금투세. 이제 그 주식시장의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소위 얘기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증권 거래세를 냈지만 내가 주식으로부터 수익을 내는 데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대주주는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금투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고, 또 주식하는 사람들이 저기 금투세가 되면은 마치 이제 우리가 호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주식을 오래 길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이제 세금 체계가 제대로 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조세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를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간의 경영을 공부하고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율은 낮게, 그리고 불로소득,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은 사실 불로소득이거든요.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높게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야지, 그래야지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그 큰 원칙에서 금투세로 좀 돌아와 보면은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금투세는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 부분, 넘어가게 되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매기는 거예요. 되물어 보면 지금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제발 좀 벌어봤으면 좋겠네요. 벌어봤으면 좋겠고, 그 3년 동안 결손된 것을 누적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느 해에 5천만 원을 벌었더라도 그 전에 3년 동안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으면 손해 본 것을 합쳐가지고 빼준다고요. 네. 원래는 이제 손해를 보면은 그 조세 환급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가 재정이 망가지겠죠. 왜냐면 다들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세금 안 낸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조세 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중과세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돈을 벌면은 미국 국세청에 내는 거니까 이거는 양쪽이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로소득을 좀 이 과세를 해서 이 불로소득이 대물림 되는 바람에 부의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 것보다는 좀 원칙을 좀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사람들의 노동 의욕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도 더 실적이 좋아지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당장의 어떤 이제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비유를 생각하게 돼요. 가만히 냅두면 계속 황금알을 낳을 텐데 황금을 더 빨리 가지고 싶다고 배를 갈라버리잖아요. 그거와 지금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가 그 우화를 보면서 이 배를 가른 사람은 얼마나 가소롭게 보고 욕을 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뭐 이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이 더 잘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저는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적절한 금투세는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제 불로소득을 좀 차단을 해줘야지 젊은 사람들도 결혼하고. 우리 지금 이제 올 들어서 한 8개월 정도 이 인구 순감소예요. 올해 중에만 지난 10월까지 인구가 한 2만 8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건 시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적절한 금투세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금투세가 자리를 찾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이렇게 자본소득,
그런 거 불로소득보다는 이제 노동소득에 좀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 하나씩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좋다라고. 그래서 하나씩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네.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저기 그 현미경 들여다보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는데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주식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부동산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게 왜 불로소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네. 그 노동을 해서 내고도 세금을 다 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연구하셨으면 세금을 내야죠. 네. 네. 불로소득이라고 지금 하는 건 정정하겠습니다. 자본소득. 네. 하지만 이제 대체로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또 저기 다한증이 있어서 땀을 열심히 흘려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걸 불로소득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네.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로소득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만큼 자본소득도 적절하게 내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우리 노벨상 받을 때 보면 그런 얘기 우리는 왜 노벨상을 못 받냐. 우리가 언제 기초과학을 저기 발전시켰고 합니까?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의대가 있고 법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저기 그 노벨상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네요. 이게 자본소득은 아무래도 뭐 자본가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본소득이 더 클 테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 금투세를 적용을 안 하면 자본소득은 뭐 과세되는 게 없으니까 더 부는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그냥 뭐 소위 서민이라고 하는 대중분들은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세게 때려버리니까 어차피 자본소득은 작은 거고. 그렇죠. 그럼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국가 시스템이 잘 돼야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주식이 우리가 그 재테크를 하는 것이지. 네. 이것만 가지고 잘 살 것 같으면 저기 다 전업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업 투자 못하는 이유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박사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욕먹을 각오하시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느껴지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박사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네.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의 저자이신 강병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